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삶에서 그래서 탈출하게 보험업계에 뛰어드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보험업의 가장 큰 근원은 뭐냐면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따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부탁컨대 여러분들이 보험인으로서 크게 성공하고 싶으시면 10만 원, 물론 가난하신 분한테 5만 원짜리,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정기보험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업인으로서, 금융인으로서 큰 성공을 원한다면 고객들한테 3억을 제안하십시오. 사망보험금 3억. 10년의 저축 1억은 모아야 돼요. 제가 고객한테 얘기를 해요. 1억이 큰 돈이냐? 큰 돈 아니에요. 고객님의 문제는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데, 재테크에다 관심이 있는데, 재산이 없어. 네, 재산이 없으니까 여러분, 주식이든 뭐든 포트폴리오 배분이 되려면요, 1억 정도는 있어야 돼요. 왜 재산의 단위가 1억이냐면은, 의식주에서 제일 비싼 게 주거죠, 주거. 전세계 해야 되나, 재산의 단위는 주거 비용이에요. 물론 우리가 사월세가 90원에 살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내가 월세를 맨날 100만 원씩 낸다.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셀러리맨은 저축이 안 됩니다. 그래도 월세는 반전세를 깔거나 월세를 30만 원 미만으로 내려면 이 보증금이 1억, 아니면 저기 좀 변두리 같은 게 1억짜리 전세도 있긴 있으니까요. 그럼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셀러리맨들의 거의 75%는 평생 1억 모아봐요?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수익에 자꾸 들어가고 괜히 잡주나 테마주에서 돈 날리고. 1억이 있어야 이게 굴러가기 시작해요. 주식도 마찬가지. 1억 정도가 있어야 ETF든 종목이든 뭐가 이게 배분이 돼갖고 포트폴리오가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만난 거의 대다수 사람들은 1억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보험료로 한 달에 30만 원, 60만 원, 70만 원 내는데 그 보험 뭔지도 몰라. 다 그래요, 항상. 얼마 전에 제가 그 동행을 갔을 때, 조인트업 갔을 때 어느 여성분은 42살이었습니다. 보험료를 60몇만 원 내시는데 보니까 6개였어요. 미래에셋, 뭐 삼성아지 쭉 들어오는데 본인은 60몇만 원 내는데 몰라. 근데 이분한테 무슨 얘기했느냐? 바로 다 정리하시고 100만 원짜리를 하라고. 이 10만 원짜리니까 당신이, 우리 고객님이 이걸 다 내깔려뒀지, 이게 100만 원짜리였으면 이걸 내깔려뒀겠냐. 여러분들께서 정말 고객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큰 보험을 제안하세요. 최소한 1년에 10년 동안 1억을 모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3.1운동 프로젝트예요. 죽어서 3억 물려주고 살아서 1억 모아보자. 3.1운동 프로젝트. 그걸로 제가 트레이닝도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사망보험금 10억입니다. 매트에 지금 5억 있고, 제가 알리안츠에서 영업을 했었으니까. 왜 4억 매트에 10억인데, 왜 10억이냐? 10억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장가를 늦게 가갖고, 제가 여기 이제 2006년 12월에 매트라이프 지원해갖고, 와이프가 QC였습니다. 지금은 그만뒀는데, 집에서 쉬고 계세요. 그때 7년 전에 그만두겠다 말렸어야 되는데, 쉬고 계시고, 장가를 늦게 가갖고, 제가 39에 장가 갔으니까, 그 큰애가 이제 7살이고, 작은 애가 20개월인데, 제가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극빈층이 3명 나와, 극빈층. 그럼 애들 앞으로 학자금이랄지 이거 생각하면 10억도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한 50억 하고 싶은데, 그거는 이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우리 금액 때문에 못하죠. 그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저축성 보험도 한 1억은 권할 수 있어야죠. 월납보험은 100만 원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나요? 네, 물론 10만 원, 20만 원이 나쁘다, 약하다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런 걸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제가, 5만 원, 10만 원짜리 홈쇼핑에 맡기세요. 그거는 전화 영업하시는 분들 맡겨. 왜 남의 영업을 망칩니까? 그죠? 상도이가 있지.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50만 원, 100만 원 제한하라고 만든 조직이 아니에요, 이거. 나 혼자 떠들고 있네, 지금. 그죠? 예, 혼자 떠들고 있어요. 역시 마지막이라서 지금 집에 가실 시간 체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벌써 이것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 이제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찍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부자와 부자가 아닌 사람의 차이는 이거죠. 자, 이게 이제 부자가 아닌 분들의 공통점이죠. 한 달 동안 돈 쓰는 시간 30일 주어지는데 돈 들어온다는 하루. 그죠? 이 불균형. 자고 일어나면 죽지 않는 한 시간이 충전되는데 돈은 충전 안 돼요. 부자는 뭐예요? 시간도 충전되고 돈도 충전되는 거죠. 1년으로 따지면 360월 돈 쓰는 시간 주어지는데 돈 들어오는 시간은 12번. 틀리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뭡니까? 돈 쓰는 시간 자꾸 늘어나죠? 90년, 100년, 120년 막 늘어나는데 2015년 출생자의 기대수명 몇 년일까요? 최신 의학저널. 2015년 출생자, 우리 아들내미거든요. 2015년 9월달 태어났으니까 기대수명 현재 140세예요. 140세. 지금 83년, 평균수명 83세인데 내가 83세 될 때까지 의학기술이 발전해 안 발전해요? 저 120세예요, 저는. 무조건.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다수는 100세 넘게 돼 있어요. 돈 쓰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데 돈 들어오는 시간이 자꾸 줄죠. 직업이 사라지고 있고 저출산이나 저소득이 일반화되어 있고. 그러면 부자 영역이 다 좋겠죠. 시간도 충전되고 돈도 충전되고. 방법은 되게 단순합니다. 부자의 특권은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의 특권은 하나인데 시간의 자유죠. 시간의 자유. 돈을 여러분
우리가 돈은 이게 최고의 머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떠한 무슨 초인이 왔어요. 신이 오거나 마귀가 왔고 너에게 천문학적인 재산을 줄게. 대신 조건은 오늘 저녁에 죽어야 돼. 해야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또 너한테 천문학적인 재산을 줄게. 대신 무인도에서 평생 살아야 돼. 안 하죠. 너한테 천문학적인 재산을 줄게. 하지만 절대 쓸 수는 없어. 안 하죠. 돈은 무슨 의미냐? 쓸 시간이 필요하고 주변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내가 쓸 수 있어야 돼. 원할 때. 그죠? 굉장히 제한이 있는 자원인데 중요한 것은 부자의 특권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먹고 사는 것 구애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문제 갖고 머리를 싸매고 계시는 것인데 방법은 단순해요. 쓰고 벌고 쓰고 버는 걸 깨야 되겠죠. 여기 옆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 쓰고 벌고 출근해서 돈 벌고 돈 벌으려고 발생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치맥 사 먹고 출근할 때 원피스 사 입고 퇴근할 때 원피스 해봤는데 구두가 없어서 구두 사 신고 계속 이거 하고 있어. 계속 평생. 옆에 뭐냐면 요거는 모으는 척하다 또 쓰고 소비를 위한 저축. 결국은 계속 이게 이제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거죠. 들 쓰고 모아갖고 굴리고 지키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그 부자들 통계인데 지출 대비해서 이 소득 대비해서 절반 이상을 저축하지 못하시는 분은 절대 자산가가 어려워요. 원칙이 이거든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금융연비 있죠. 금융연비.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재미있는 건 뭐냐면 있는데 안 쓰는 능력을 터득하면 나중에는 안 써도 그만이 돼요. 근데 있는 거 다 쓰다 보면 나중에 없어서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있는데 안 쓸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주말에 놀 수 있는데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화낼 수 있는데 그냥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보니까 인생의 법칙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덜 쓰고 모아서 굴리고 지키고 죽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악랄하게 저축하고 잘 굴려갖고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오늘 출발 그 다음에 MDRT의 나눔이죠. 나눔. 이 나눔이라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재미있는 거는 전 세계 어떤 그 자선과 부자 책을 다 읽어보면 항상 기부와 봉사가 나와요. 항상 그랬어. 예외는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했죠. 야, 그래 먹고 살만하니까 남을 돕겠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보니까. 베풀어야 들어오는 거였어요. 되게 단순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돈이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5년 전, 10년 전 정상균이가 미래에 있는 정상균한테 기부를 안 한 거예요. 저축이라는 것은 나의 미래에 넘기는 거죠. 지금 현실을 희생하고, 그 다음 공부는 뭐겠습니까? 지금 놀 수 있지만 지식을 미래로 이전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나한테 기부할 수 있어야 돼. 나한테 기부할 수 있어야 돼. 두 번째, 내 가족한테. 내가 아무리 잘 산들 그것을 아껴주고 지지해줄 가족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제가 만난 부자들 중에서 말년이 노후가 안 좋았던 분들은 항상 가족 문제였어요. 특징이. 자식과 문제가 생기거나 부부간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죠? 가족에 대해서 또 베풀어야 되고. 세 번째, 우리 주변 사회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이라는 것들은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목숨 바쳐서 나눈 사람들을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다못해 여러분 한글도 세종대왕이 본인이 쓰시려고 한 거겠어요? 자손들을 위해서 남겨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다 베푼 거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결국 삶의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거에 이제 시간이 이제 없어갖고 제가 시간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삶과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공식이죠. 삶은 돈과 시간의 상대성의 법칙입니다.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의미가 있고 시간이 있어야 돈이 있죠. 왜냐하면 천문학적인 재산이 있은들 내일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는들 영원히 고통받고 거지처럼 살면 또 의미가 없겠죠. 맞잖아요. 그 생지옥 이전에 그게 지옥. 돈과 시간의 상대성인데 이 두 가지 변수가 있으면 네 가지 행동이 나오죠. 첫 번째, 돈도 늘리고 시간도 늘리는 거. 운동, 공부, 직업, 독서, 신앙, 봉사. 그 다음에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거. 범죄, 마약, 과학, 흡연, 각종 중독적 행위. 물론 지금도 좀 전에 담배를 폈지만 끊어야 되겠죠. 여긴 뭐예요? 돈 없는 사람이 돈을 획득하는 과정이죠. 시간을 팔아서 돈을 획득하면 절약하고 노동하고. 여긴 뭡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돈을 팔아서 시간을 획득하죠. 도우미 고용하고 직원 고용하고 기사 만들고 기사 쓰고. 네 가지 행동인데 재무제표에서 똑같아요. 투자 자산이 많으면 부자 되고 고정지출 많아지면 가난해져요. 특징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결국 재무설계에서는 고정지출을 변동지출 넘기고 이걸 가지고 저축자산을 만든 다음에 저축을 갖고 투자로 이끌어내는 것이겠죠. 투자에서 발생된 잉여소득이 내 지출을 다 커버리지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자본의 굴레를 획득하는
예, 벗어나는 그런 길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이건 재무설계죠. 재무설계에서 이게 제가 실전에서 쓰는 강의 자료이자 고객들한테 이렇게 재테크를 해주는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써보십시오. 그럼 되게 못 써요, 다. 못 써요. 왜냐? 다 못 쓰는 이유는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가족들과 한 달 동안 유럽 여행을 가요. 계획을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당연히 계획을 세우겠죠. 그럴 일도 없겠지만 삼성역 있죠? 메트라이프 타워 앞에 저쪽 편의점에서 ATM 기계를 현금이 없어서 그걸 절도를 하려고 그래. 절도. 서울 시내 핵심 지역에 있는 ATM 기계 편의점에 있는 거 털려면 몇 분 이내에 털어야 되는지 아세요 혹시? 세콤 직원이 물어봤더니 3분 이내에 털어야 된대요. 그럼 ATM 기계에 있는 현금을 3분 이내에 털려면 혼자서 못 털죠. 2인 1조. 아니 그럼 범죄도 계획이 필요하고 노는 것도 계획이 필요한데 인생에 계획이 없어 되게. 그렇죠? 그러면 결국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은 내 운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가. 계획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해야 되겠죠. 인간은 스스로 안 돼요. 재미있는 건 인간 스스로 안 돼요. 인간이 만약에 스스로 될 수 있으면 프로축구팀, 프로야구팀, 수십억, 수백억 연봉 받는 사람이 왜 코치야 감독이 있겠습니까? 그죠? 인간은 절대 스스로 안 돼요. 누군가한테 의탁 받아야 돼. 제가 어느 FC를 얼마 전에 만났어요. 멘토링 해달라고 그랬죠. 당신의 매니저와 지점장님은 천사를 만났다고. 만약에 지점장이 김성근 감독에서 맨날 특타훈련 했을 거야. 특타훈련. 빠따로 맞았다고. 왜냐? 인간의 잠자력은 쥐어 짜질 때 튀어나오거든. 아닌가요? 저절로 안 나와요. 쥐어 짜줘야 된다고. 당신 지점장 매니저가 당신 못 살게 굴게 하라고. 지점장님 저 진짜 그럼 빠따로 깔겨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지금. 돈 벌려고 온 거 가지고서 개고생하려고 온 거 아니지 않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내가 돈을 벌어야지 고객이 재물을 살필 수가 있지. 아니 내가 돈이 없어갖고 맨날 지금 오늘 그만뒀네 내일 그만뒀네 무슨 놈의 재무 안정이고 뭐가 있겠어요. 그죠? 순서는 되게 단순한 거예요 이게. 원리는 되게 단순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지점장님 매니저님 불만 있으시죠? 감사하게 계셔야 돼요. 더 좀 들들 볶다고 해줘야 돼 아주 그냥. 항상 세계적인 명인들은 마누라가 지옥 같았거나 다 그래. 소크라테스도 악녀가 있었고 다 이랬단 말이지. 예. 이게 항상 리더십의 원리였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자, 우리 FSR님은 인생에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요새 셀러리맨들 그 얘기를 해요. 빨리 근로소득에서 탈피해라. 나는 지금까지 이 근로소득 셀러리맨을 해가지고서 부자가 된 걸 본 적도 없고 노후 문제 해결된 걸 본 적도 못 봤다고.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30살에 직장생활을 그만두고 고깃집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가지고 보험업계 뛰어든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셀러리맨 소득 갖고 부자 된 사람 봤어요? 부모님 물려주신 거 없고?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지금 사업소득 단계입니다. 사업소득 단계에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잉여재산을 투자자산에 넘긴 다음에 권리소득을 만드는 것이죠. 권리소득은 되게 단순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500만 원씩 따박따박 그냥 들어온 데가 있어. 영업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마음이 편해지겠죠. 그죠? 이건 뭐 임대소득일 수도 있고 지적재산권이나 인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궁극의 경지는 여기겠죠. 여기에서 탈피하셨는데 이제는 부지런히 벌어서 고객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투자소득을 증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길로 가야 되겠죠.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다루는 것 자체가 다 투자소득에 해당되기. 보험은 투자예요, 다. 옵션에 걸려있는 보장성 보험은 다 옵션에 걸려있는 투자 상품이고 변액보험 모든 게 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상품 투자 전문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만드셔갖고 권리속 단계로 이전되지만 롱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고객의 기쁨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소비자들은 어때요? 임포턴트 헐입니다. 고객들은 이거예요. 맨날 모임 참석, 쇼핑하기, 인간관계, 프로젝트 마감, 휴가 계획, 무한도전 한번 죽는 분이 있어요. 아주 그냥. 토요일날 약속해놓고 난 다음에 설계사 약속 빵꾸낸 이유가 무한도전 봐야 된대.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급한 것들, 휴대폰 게임하고 네이버 검색 하루에 1시간 안 하시면 지구가 멸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권하는 것은 이 영역이죠. 운동, 독서, 연금가입.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들. 결국 니즈 관계라는 것은 이것을 고객이 여러분들 앞에서 사인하게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니즈 관계의 원리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화신이 돼야 돼, 특징이.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자, 제가 지점 리더예요. 맨날 10시에 출근하는데 FSR님한테 7시에 출근하면 큰일 날 줄 알아? 말이 안 되겠죠? 영이 안 통해요. 내가 행해야지. 리드 바이 이그젠플 아니겠습니까? 내가 행해야지 누군가 리딩할 수가 있는데 가장 관건은 뭐냐면 우리 FSR님들이 이것을 기꺼이 지급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주말도 반납하고 고객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쌓고 귀찮고 계획을 넣어도 전화하고 지방 어디가 있든 계약을 떠나서 그냥 찾아가서 내 얼굴로서 고객의 만족을 담보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만이 고객이 니즈 관계가 돼요. 왜냐? 그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그죠? 그 사람 보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이제 몇 분 남았어요? 3분. 이제 클로징 해야 되네. 그럼 요것만 그냥 요것만 해드릴게요, 요것만. 요거는 보셔야 되니까. 자, 가난의 공식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이 없다. 1년, 3년, 5년, 10년, 30년. 돈 버는 수단이 방법이 한두 가지밖에 없다. 어디에 돈 쓰는지 모른다. 금융 및 경제지식이 없거나 관심이 적다. 자기 개발을 게을리하고 독서량이 적으며 의사소통에 미숙하다. 매사에 기쁘고 즐거운 기분보다는 짜증나고 우울한 느낌이 많다.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다. 감정 통제가 어렵고 건강하지 못하다. 독신이거나 가족 및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다. 주변에 좋은 걸 현명한 멘토나 친구가 없다. 10가지 항목 중에서 사진 안 찍으셔도 돼요. 원하시면 강의는 다 드릴게요. 저 강의는 다 드려요. 왜냐? 어차피 들어도 안 쓰시는 거 알고 있으니까. 진짜 다 드려요, 다. 얼마든지 퍼드리니까 사진 안 찍으셔도 되겠습니다. 원본 그대로 쓰십시오. 자, 이 10가지 항목 중에서 내가 과연 몇 개에 해당되나 세셨죠? 자, 보겠습니다. 8개, 9개, 10개에 해당하시면 이미 무직자이거나 파산 상태거나 망하는 건데 여기 안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죠? 7, 8개에 해당되신 분은 신용 불량 상태일 가능성이 많으며 알거지 된다. 뭐,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정의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우리 인생 뜻대로 살게 돼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못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오면서도 제가 진짜 중요한 강의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기분 좋게 강의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의 느낌을 더 씌우면 우리 생각이 통제가 안 돼요. 목욕을 하거나 화장실에 가 있거나 하면 내 생각 통제됩니까? 잡념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 통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생각에 느낌을 더 씌운 게 기분이 되죠. 마음이 되죠. 우리는 생각을 들고 난다, 든다, 난다.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 그러나 마음은 먹는다고 표현한 이유가 마음은 내가 먹을 수 있어요. 선택해 먹을 수가 있거든. 특징이. 인격이라는 건 별게 아닙니다. 기분 나쁜 상황에서도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고운 마음 먹는 거였어요. 보니까. 자, 여기 김성환 전문의 계십니다. 이분이 이 자리에 왜 계시냐? 이분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보호먹기에 슈퍼리더 되겠다는 마음을 옛날에 먹으신 분이에요. 아닌가요? 문재인 대통령이 왜 됐어요? 대통령이 되겠다 마음 먹고 그 강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온 거죠. 마음 먹는 대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보니까. 내가 지금 먹을 수가 있어. 이 순간에도 먹을 수가 있어. 무슨 마음 먹을지.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데, 자, 그 마음 먹는 방법. 앞으로 여러분 영업에서 마지막 에피소드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 이제 다 했는데 이제 쓰라고 저보고. 다 했어. 이제 다 나왔어. 할 건 많은데, 예, 이제 무슨 뭐 하는 거야, 지금. 예, 다 했어, 이미. 그냥 다 했어요, 그냥. 그럼 다음에 강의 불러주세요. 오늘 뭐 한 거 했는데,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진지하게 얘기해 주셔야지. 이제 다 후두둑 하고 난 다음에 이삿짐 걷어냈더니 지금 나보고 이삿짐 풀라 그러는데 지금. 예. 근데 방송이 길어진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이 말씀 하나 드리고서 제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난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은 제가 5살 때 그 큰 집에 가갖고 장롱 안에서 불장난하다가 장롱 불태워 먹었고 그때 고모한테 반 죽을 뻔하게 맞았어요, 아주. 그리고 얼마나 장난기가 많았느냐. 제가 대학교 때는 심심하면은 공사판 가서 말뚝을 가져다가 말뚝을 받고 깡통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러면 그 깡통을 심사가 뒤틀린 사람이 와서 발로 뻥 차겠죠. 그럼 그 말뚝 박혀 있는 깡통을 발로 차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발이 그냥 아주 난리가 나겠죠. 나는 옆에서 그거 보고 웃음 참는 게 인생의 낙이었어. 그 깡통 낚시지. 나 진짜 맨날 그러고 살았어요. 할 일 없으면 수업 제끼고 가서 그 짓을 했으니까.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예전에 아주 렌트카, 지금 상정에서 AJ 렌트카 있습니다. 그 렌트카에서 다닐 때, 저하고 이게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과장님인데 엔진반. 제가 렌트카에서 그때 직장 생활 했습니다. 지나가다 등짝을 툭 치면은 등에 무슨 나체 사진 붙어 있고 바보 등신 이런 거 소리 그런 거 하고 좋아해. 히히덕거리면서 코드가 맞는 거야. 서로 유치한 걸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 회사는 이 지하에 이제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하루는 지하에서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똥침이 들어온 거야. 저는 처음 알았죠. 똥침을 먹으면 호흡이 막힌다는 거. 허걱하면서. 무슨 기분, 여러분 똥침을 막으면 무슨 느낌이냐면 장난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만큼 쑤시고 돌아가는데 지나가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콧구멍을 손가락 쑤시면 기분이 어때요? 그 기분일 거야 아마. 근데 중요한 건 똥침을 딱 먹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어요. 갚아주면 그만이니까. 갚아주면 그만이니까 장난꾸러기 원칙이에요. 왔어? 오케이. 알았어요. 과장님 감사합니다. 아주 거기다 제가 홍당무를 박아드릴게요. 남은 인생 아주 안진뱅이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잘 걸리셨어요. 장난하고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그 사람만, 진짜 그 양반만 쫓아다녔어요. 근데 무슨 등짝에 CCTV가 있나? 아니, 한 3, 4, 50m 전방에 나만 나타나면 귀신같이 찾아내. 그리고 뒤돌아면서 염장지는 거. 히히! 이러고 도망가. 계속 사람은. 그러니까 이 분노의 게이지가 점점점 올라와서 페이탈 퓨리. 치명적 분노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또 정신 빼놓고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더 세게 맞았어. 이제 몸이 들어올려진 거 이렇게. 맞는데 뭐가 뿌듯 그래갖고 집에 가서 보니까 찢어져갖고 3일 동안 항생제로 별짓을 다 했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분 납입 면제 시켜야 돼.
선지급을, 이거는 가만둘 수가 없죠. 제가 그게 아마 목요일인가 그걸 맞았습니다. 일주일 지나갔고 화요일인가 수요일날 그때 무더운 여름이었어요. 7월 달이었는데 외근 나갔다 들어왔는데 그때 그 회사는 1층에 고객 대기실이 있었어요. 고객 대기실에 그분이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그 게시판이 있는데 그 노조 게시판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기 둔부를 개방한 채 이 정신 못 차리고 그걸 보고 있는 거야. 하늘이 주신 기회. 드디어 주변에 사람도 없어. 정신 못 차리고 보고 있어. 어떻게 해요? 호흡도 참고 미친 듯이 벽에 끼워갖고 친들이 치는 것처럼 닌자처럼 붙어갖고 드디어 이제 발사장소에 와서 드디어 발사장소에 손끝에 진짜 이 우주의 기운, 생명의 기운, 내 인생 살면서 있었던 이 한 달의 분노 손끝에 모아갖고 너 한번 죽어봐 하면서 그냥 인정사정 그냥 푸시셨지 그냥. 아니 몸을 번쩍 들어 올려버렸지 아주 그냥.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손가락 빼지도 않아서 계속 받고 있었지 그냥. 맛 좀 보라고 번쩍 들어갖고. 중요한 건 그 이벤트, 근데 얼마나 한 달 동안 분노가 나 그냥 녹으면서. 중요한 건 날 쳐다보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이 회사 사람 다 아는데 처음 보는 사람을 날려버린 거야. 중요한 건 그 사람이나 나나 서로 어처구니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 방문했는데 어떤 미친 녀석이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진짜 한 3천지 5천지 서로 멀뚱멀뚱 보다가 중요한 건 내가 초대형 사고 쳤다는 걸 알게 됐을 거 아니에요. 울면서 고객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봐서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요. 막 이러니까 말도 못해 그렇게 먹으면 이분이 오만 들어서 저리 꺼지라고 됐다고 막 이러는 손다리 치고 저리 꺼지라고. 우리 사무실 2층인데 2층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주차장으로 도망갔다. 쫓아올까봐. 주차장에서 1시간을 벌벌벌 떨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드디어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이러고 올라갔죠. 영업지원팀인데 우리 과장이 청주임 3시간 동안 연락 없이 어디 갔다 왔어? 화를 내기네. 과장님 큰일 났다고 지금 사람 죽게 생겼어. 왜 사람이 죽는데 이런 이상 못 봤냐고. 그래서 왜 차냐.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죽게 생겼다고 차량관리팀 가보라고. 차량관리팀에 갔어요. 부장님이 계셨어. 이런 인상착의 이런 거 못 봤냐. 왔대. 누구냐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 거래처 사장님이라는 거야. 거래처 사장 박살 내는 거야 이렇게.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분이 혹시 안색이 어땠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너무 안 좋았대.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장님 어디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오다가 어떤 정신병자 같은 자식이 자기한테 이상한 일을 벌려갖고 너무 기분이 안 좋다. 집에 가야 되겠다고. 사라진 거야. 3일 동안 기도만 했어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해 나는. 진단서 끌어갖고 올까봐. 근데 다행스럽게 그 이후로 그분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죠? 기억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분은 나 기억해? 안 기억해요? 기억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업이라는 거는요. 이런 것 같아요. 고객이 금융 보험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나야 돼 보니까. 생각나야 돼. 아닌가요? 내 담당자인데 기름도 기억도 안 나. 누가 보험료에서 소개해 주려는데 연락처가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까 영업이 어려워져요 특징이. 우리는 늘 최선을 다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늘 열심히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진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할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마음이었던 거였어요. 그분은 나 잊을 수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오늘도 3명, 4명, 10명의 사람을 만나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이 우리를 기억할 수 있어요. 저 예전에 그 얘기 했습니다. 나 만나기 전에 보험소에서 몇 명 만났어요? 몇 명 만났대. 그럼 나 이후에도 또 만나겠구나. 그래, 한번 걸렸으니까 똥침이나 날려야지. 어떻게 날렸어요? 5억, 10억을 제안했어요, 항상. 5억, 10억을 제안했어요. 다시는 이런 제안을 못 받, 고객님, 저는 클로징도 되게 세게 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왜냐? 그게 내 일이니까. 여러분, 내가 아는 지식은 고객도 다 알아요, 대개는 결정을 못 했겠지. 왜냐? 나처럼 클로징에 있는 사람을 못 만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세게 클로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같이 당신에게 이러한 제안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울 거라고. 오늘 사인 안 하신다고 제 이름 꼭 적자 기억하셨다가 반드시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MDRT가 되고 돈을 벌고 너무나 기분 좋은 일이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본체는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고객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죠? 우리 마음의 빚이 있어요. 기존 고객 가고 싶은데 우리 신규 계약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러나 그 고객들이 결국은 다 합쳐지더라. 그죠? 내 기억에 남는 사람들. 저는 노후파산 강의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노후파산 강의 요새 그거 많이 하는데, 특히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이 얘기를 해요. 저는 그나마 요새 막 노후 준비하고 주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는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내 노후 준비 좀 열심히 해갖고, 저 30, 40년대 그래도 좋은 차 끌고 딱 갔더니, 제가 옛날에 마음이 좀, 아유, 저 사람 좀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고약한 사람이 주유소에서 우후후 떨면서 이렇게 기름을 넣고 있어. 아, 그게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죠? 마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행여라도 여러분들한테 보험가입하고 연금 상담 받고 재무설계 받았던 고객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에 처해진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죠? 그분들이 나중에 인생에 시커먼 사람이 와서 야, 갈 때가 됐어. 왜요? 인생이 그런 거야.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지. 그럼 사망보험이 생각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것이
내가 생각보다 뭐 엄청나게 작은 금액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나중에 천국에서나 지옥 어딘가에서 만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죠? 제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운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상품을 권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